여기가 남쪽은 같네 여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은데 여기. 아침에 딱 기차 저기 뭐 내리니까 공기가 확실히 틀린 것 같아 위하고. 따뜻한 게 그냥 겨울이 거의 다 가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뭐 저기 벌써 뭐 입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입춘이 뭐 한 달 남았나요? 입춘 되면 벌써 뭐 봄이고 뭐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 일반적 사회적 저기 그 계절보다 한 달 정도 앞서가요 이게. 2월 되면 벌써 뭐 봄이고 뭐 한 5월이나 4월 정도 되면 벌써 이제 여름이고, 그 다음에 8월달 되면 이제 가을 되면서 이제 시험 볼 때가 다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일반적 좀 계절보다 좀 빨리 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10월 마지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막상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여기 학원 왔다 집에 갔다 왔다 갔다 뭐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시험 볼 때 다 된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학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년이 다 가 이게. 올해가 이제 30회인데 30회라면 거의 저기 1회 시험이 1985년에 이제 1회 시험이거든요. 1회 시험이 합격자가 제일 많아요. 6만 명인가 붙었어요 그때. 근데 1회 시험은 과목이 국민윤리 들어가고 상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하고 그 다음에 저기 부동산학개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하고 뭐 공시법 뭐 과목 같은데 범위가 좀 틀려요.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감정평가 그때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제도 이제 25문제 과목별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한자로 해서 다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 그 89년 지나면서 뭐 한글 전용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도 다 뭐 한글로 해서 출제되는데, 그 전에 이제 1회, 2회, 3회 이렇게 볼 때는 문제가 또 다 한자로 해서 출제가 돼가지고 시험 공부하면 또 한자 공부 또 다시 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1회 때가 이제 대부분 이제 6만 명 합격했는데 1회 때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 합격하고 나서 3년 뒤 이제 1988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뭐 100만 호 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에 이제 저기 수도권의 신도시 뭐 일산, 분당, 그 다음에 뭐 평촌 이런 신도시가 그 당시에 88년부터 해서 95년 사이에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그 1회 때 합격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중개업하면서 많이 벌었어요.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기 하루에 계약서를 뭐 100건, 200건씩 쓰던데요. 그때는 이제 전매 제한이 없어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나서 한 3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피 붙여서 다시 또 이전 계약 체결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하루에 뭐 앉아서 뭐 100건, 200건. 그래서 중개 수료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85년 1회 합격한 분들이 그때 한참 많이 벌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거의 연세가 70은 이제 넘어가신 거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최근에 다 퇴직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공백이 좀 있어요 이게. 그분들 이제 빠진 부분이.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대를 이어서 또 공부를 시켜요 이게. 뭐 아들이나 딸한테 중개사 자격증 따라. 따면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인맥하고 자금을 다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중개업도 이제 대물림에 의해서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합격해서 뭐 중개업 저기 하시면 요즘은 중개 수수료 가지고 돈 벌기에는 힘들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개 수수료,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가지고 뭐 몇백씩 넣으면 그거 가지고 된다 그러는데, 서울은 강남 아파트 중개업소별로 1년에 한 건 계약 체결할까 말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공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중개 수수료 가지고 이제 돈 벌기는 힘들고 돈을 버는 거는 중개사법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개업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 찾아서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싼 물건 놓으면 돈 가지고 찍어서 사요. 그리고 한 뭐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시세 오르면 그때 파는 거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연봉을 버는 거예요. 그 중개수료 가지고 돈 벌기는 힘든데, 이게 뭐 요즘 더군다나 뭐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을 하는 가장 큰 메리트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알지 못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비대칭 정보예요.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정보.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 그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이게 싼지 비싼지 알 거 아니에요. 싼 게 있으면 미리 찍어서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봐가지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중개업소가 이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중개업소 해서 그냥 성실하게 그냥 계약서만 열심히 쓰고 돈 벌겠다. 그러려면 시간이 꽤 많이 갑니다. 그게 한 3년 내지 5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벌려면 중개사법에서 하지 말란 거 반대로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 풀 때는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업할 때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161페이지 이제 효력에 의한 풀렸는데, 자, 종국 등기하고 본 등기다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가게 되면 가등기하고 예비 등기다 해서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뭐 가지고 이제 분류하냐면, 자, 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냐 그 내용인데, 자, 원래 이제 지금 민법에서 이렇게 돼 있죠.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여기 득실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물건은 가장 대표적인 건 소유권인데, 자, 이와 같은 소유권의 득실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득은 취득이에요. 그리고 실은 상실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내용이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 권리 내용 중에서 권리 주체, 즉 소유자가 바뀌는 거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것, 이런 부분이 변경이에요. 아까 전세금이 1억에서 1억 5천으로 정액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 전세금이 권리의 내용이에요. 근데 1억에서 1억 5천으로 바뀌면 그 부분 바뀌었죠. 그게 뭐가 되냐? 권리 내용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권리 주체가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권리 주체 바뀌는 거, 소유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에서 을로 매수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부동산 그대로 있죠. 근데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와 같은 경우는 권리 주체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다. 그러면 취득이죠. 권리에 대해서 뭘 하냐?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상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전세금, 전세 계약 기간 만료하고 전세금 다 반환해 줬다. 그러면 전세권은 없다 그랬죠. 그럼 전세권이 상실된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효력은 다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여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하는 등기를 종국 등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종국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국 등기라는 것은 등기를 하는 목적이 해당되는 등기된 물건 관련해서 득실 변경과 관련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해서 하는 등기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종국 등기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등기는 등기인데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가등기는 앞에 여기 가자가 붙어 있죠. 이거는 등기를 하더라도 여기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그 같은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가등기들. 그래서 가등기는 나중에 이제 뒤에 하는데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할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뭐냐? 가등기야, 가등기. 자,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지금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이제 계약금만 지급했어요. 근데 계약금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잔금 지급할 때까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 계약금 지급하고 바로 또 잔금 지급하면 바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지급한 이후 잔금 지급까지 지금 6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 6개월 기간 동안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또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중매매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이 병한테 만약에 처분을 했다. 저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받은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매수인 입장,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권리 취득 못한 거죠. 실질적으로 취득은 누가 한 거예요? 병이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중매매가 이루어질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나중에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청구권과 관련해서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뭐냐? 가등기예요. 그리고 이때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가 가등기한 순위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계약금 지급하고 가등기를 했어요. 여기 가등기는 등기는 했지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을 지금 취득을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계약 이행이 완료가 안 됐죠. 그래서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대상 권리는 취득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잔금 지급하고 그에 따라서 본등기할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 이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가 아니다는 이야기. 그래서 두 가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국 등기라는 건 등기된 물건과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취득이나 상실 또는 변경과 관련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 같은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종국 등기.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효력이 발생 안 되는 그 같은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가등기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번 종국 등기. 그래서 그게 보면 등기의 본래 효력, 즉 물권 변동 효력이에요. 물권 변동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그 같은 등기가 종국 등기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 이제 등기가 종국 등기고 162페이지 가시면 자, 2번 예비 등기에서 나와 있는데 예비 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져도 물권 변동을 효력 발생시키는 등기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가등기했다. 그럼 가등기해도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니. 그래서 이와 같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 안 되는 효력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 안 되는 등기를 예비 등기. 그리고 예비 등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이 없죠. 가로 1번이 있으면 가로 2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 2번이 없죠. 그 왜 없냐면 옛날에 예고 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뭐 권리
분쟁 관련해서 소송 제기했을 때 앞으로 이제 소송 제기할 거라고 미리 등기를 한 게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고 등기예요. 근데 이게 법 개정되면서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가다 보기가 이게 나요. 예고 등기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고 등기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예비 등기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종류가 뭐만 있냐면 가등기만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예고 등기라는 건 지금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다. 이게 아마 3년 전인가 4년 전에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출제됐어요. 그 예고 등기라 하면 없어요. 그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냥 틀렸다 생각합니다. 그 예고 등기는 없다. 자, 그다음 이제 형식상의 이제 분류. 등기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는 독립된 번호를 갖게 되는 등기는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고, 그다음 부기등기 기대인데, 자, 부기등기는 가지번호 등기를 가지는 게 부기등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63페이지 보시면 그게 주등기에서 나인데, 자,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64페이지 가시면 그게 보면 2번 2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 2의 1이 뭐냐? 부기등기야. 자, 지금 이제 등기부가 이제 얼굴이니까 이제 소유권 위에 권리등기인데, 자, 번호가 지금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 1번이 전세금 해서 1억 등기돼 있어요. 그리고 1에 1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1에 1이면 여기 등기에 이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야. 이어서 하는 등기인데 전세금이 1억 5천 돼 있어요. 근데 왜 1억 5천이 되냐? 전세금 변경됐다. 즉 전세금이 1억에서 5천만 원 증액돼서 1억 5천이 됐어요. 그 다음 2번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5천만 원 돼 있어요. 그럼 지금 1번하고 2번은 각각 독립된 번호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중간에 1에 1이죠. 그러면 여기 1에 1은 1번 등기, 전세권 등기에 이어가지고 있는 등기예요. 그러면 1에 1이 있고 2가 있어요.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우선하겠어요? 앞번호가 이게 빠르죠. 그래서 이때는 2번 이게 독립된 번호지만 얘는 부기등기는 앞에 번호로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순위는 몇 번호냐? 1번을 본다. 그래서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나중에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갔다. 경매가 들어와서 낙찰이 돼서 매각대금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찾아갈 때 순위가 어떻게 되냐? 얘하고 얘가 이거보다 앞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거 찾아가고 그 다음 남은 금액을 누가 찾아가냐? 저당권이 찾아가는. 그래서 등기에서는 등기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등기 순위와 관련해서는 원래 앞에 번호 가지고 이제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기등기가 되면 부기등기는 순위는 뭐 가지고 하냐? 앞에 주등기 순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주등기하고 이제 부기등기 대인데 163페이지 이제 그게 부기등기 나이인데 부기등기 보시면 주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립된 번호가 없이 주등기 순위를 그대로 사용해서 실행하는 등기가 뭐냐?
부기등기.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지번호다. 이렇게 나무로 취급한 거야. 나무가 가지 뻗어나가듯이요. 번호를 붙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 가지번호로 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기록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지번호를 붙인다는 게 형식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1에 1, 1에 2, 1에 3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뭘 부여하는 거냐, 가지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거는 주등기하고 연속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이때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 자, 그래서 일단 등기 형식 주등기하고 부기등기에서 나있는데 164페이지 가시면 일단 여러분들 그게 위에 순위번호 2번 이건 독립된 등기고 주등기고 그 밑에 2에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2에 1이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항 할 때 그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5페이지 가시면 등기할 사항, 등기사항, 실체법상 등기사항, 실체법, 민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채권하고 물권 했죠. 그 물권은 자,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고 했죠. 했어요. 자, 그래 이제 민법에서는 물건이 법정 물건이 8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에 의한 그 물건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다. 그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점유권이에요. 그리고 지배뿐만 아니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자, 배타적으로 이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의 권리가 뭐냐?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소유권 내용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한이 이제 등기에서는 설정입니다. 근데 이제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이건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용익 물건은 법에서 3개예요.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지상권. 그래서 여기서 용익이라 그랬죠. 왜 용익이냐면 이것 딴 거예요. 사용의 용자하고 수익의 익자. 이걸 따서 이걸 제한한다. 그래서 이걸 이와 같은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 용익 물건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할 수 있다. 마음대로 이제 처분할 수 있다. 자, 이걸 제한하는 게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그 담보물권에는 동산과 관련해서 담보물권에는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자, 여기 이제 3개가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물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은 8개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그리고 질권, 유치권, 저당권 8개야. 근데 여기 8개 물권 중에서 질권하고 유치권은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걸 3자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공시 방법은 등기가 아니고 점유를 했을 때 공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점유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을 때 이때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8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민법상 물권은 몇 개냐? 소유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지상권,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서 뭐냐? 저당권. 그래서 민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권과 관련해서는 법정 물권 8개 중에서 몇 개만 되냐? 5개만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1번에 나 있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 있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이거예요. 여기 지금 민법상 물권 중 등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와 관련해서 득실 변경과 관련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와 관련된 절차와 관련해서 원래 규정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물권 들어가겠죠. 그러면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물권은 자, 민법상 등기할 수 있는 것 이거죠. 이건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거 위에 채권, 임차권하고 판매권. 자, 임차권하고 판매권, 아까 임차권 이거 물권 아니라고 했죠.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죠. 원래 채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임차권은 채권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 규정되어 있고, 또한 뭐가 규정되어 있냐? 판매권도 등기되어 있어요. 판매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민법 매매 계약에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채권 이외에 질권 중에서 권리질권하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자, 채권 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채권 담보권도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은 일단 민법보다는 숫자가 뭐예요? 많죠. 민법에서 임차권, 판매권, 물권 아니잖아요. 근데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가 있고, 또한 질권 중에서 권리질권하고 특별법에 따른 채권 담보권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하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는 일치하는 게 아니고 범위가 다르다니.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범위가 더 큰 거예요? 민법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얘가 범위가 넓은 거예요? 얘가 범위가 더 넓은 거죠. 대상 권리가 물권뿐만 아니고 모두 채권, 그리고 특수하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도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166페이지 가시면 거림으로 해서 나와 있죠. 그게 그림으로 보면 실체법상 등기사항하고 절차법상 등기사항 나와 있죠. 범위가 어느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실체법상에 등기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6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그게 가로 2번 나와 있습니다. 그 가로 2번 보면
부동산 등기 제3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부동산 표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등과 관련해서 뭐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이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보다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포함하느냐? 말이 어려워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거하고. 얘는 틀리고 얘는 맞는 거예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절차법상 등기사항을 다 포함한 건 아니잖아요. 얘는 뭐야? 민법상으로는 원래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등기법상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은 여기 실체법상 등기사항, 민법상의 등기사항 이거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장난. 범위가 어느 게 더 크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보다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더 많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3번 양자의 관계 나인데 그게 가로 1번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등기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범위가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출제되면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은 뭐냐면 뭘 물어보냐면 대상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어느 게 더 크냐? 실체법상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보다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체법상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물권법 하면 이거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되면, 여기 나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고, 등기법에서는 물권이 아닌 임차권하고 판매권,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채권 담보권, 그 다음에 질권 중에서도 권리질권, 이런 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항목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방식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이제 객체선 나인데, 자, 부동산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 두 가지가 등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나 건물, 아까 특정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의 물건. 그래서 토지는 하나의 물건이 된다는 것은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의 필지로 등록이 될 때 토지가 이제 특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은 아까 원래는 공작물 중에서 뭐가 있는 게 건물이라고 했어요. 지붕이 있으니까 지붕 받쳐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기둥하고 벽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공작물이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외형을 갖췄을 때 각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으로 뭐가 되냐? 특정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게 166페이지 그게 제일 밑에 2번 토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토지
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경계를 구획해서 한 필지로 등록이 돼야 하나의 토지로 취급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뭐로 등록이 되는 하나의 필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의 물건이 되고 하나의 물건이 돼야 권리 대상이 되고 권리 대상이 돼야 등기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토지와 관련해서 그 부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게 167페이지에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를 하더라도 사건, 즉 개인의 권리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해서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토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공유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 같은 경우 자, 공유 수면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바닷물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이것도 성격은 토지죠. 근데 이걸 개인이 소유하는 게 개인의 권리 목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허용이 안 되는 성격상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토지를 하더라도 등록도 안 되고 등기할 수 있는 토지도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게 그 체크에서 나와 있어요. 하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천. 하천도 물 밑에 깔려 있는 토지죠. 그리고 하천은 대부분 다 국유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 물길이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가.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 부분 물 밑에 깔렸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천으로 되게 되면 하천은 무조건 국유로 보고 그 개인 소유를 말소를 했어요. 그리고 말소를 해주는데 그러면 개인 소유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던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이 국유지로 편입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청구 소송이 많이 걸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매년 해마다 홍수 날 때마다 뭐 경계청량 해가지고 옛날 개인 소유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돼 가지고 구입을 한다. 국가에서 보상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개인 토지가 하천이 됐다 하더라도 국유로 안 하고 그냥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박스에 나온 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개인 소유로 인정해 주는데 자 국유로 인정 안 하고 개인 소유로 하는데 여기 사용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여기 토지에다가 뭐 토지를 전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자 이런 거 여기 토지 사용하는 권리 설정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설정이나 아니면 뭐 압류나 그런 거는 허용이 되고 이런 성격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는 성격상 등기를 못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2번 뭐 하청 관련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3번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등기할 수 없는 것 사용 수익하는 건 안 된다 그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거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그게 가로 3번이 자, 토지는 법적으로 하나의 필지가 됐을 때 하나의 물건이에요.
자, 지금 이제 하나의 피지로 집은 100이고 면적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 1000제곱미터 중에서 소유자 갑이 500제곱미터를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자, 이게 가능하냐 이거. 그래서 시험에서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 일부니까 토지 일부 500제곱미터를 소유권 이전하려고 한다. 이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토지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의 피지가 돼야 하나의 물건이에요. 여기서 토지 일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일물일건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토지 일부라고 할 때는 이거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일부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이게 허용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 일부를 별도로 하나의 피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절차가 뭐냐면 토지를 나눠서 분할해서 분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 500제곱미터를 소유권 이전한다면 500제곱미터가 이렇게 잘라서 500이 될 건지 이렇게 잘라서 500이 될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 하나의 피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하지만 분필, 즉 분할 절차를 거치기 전이면 토지 일부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번에 나 있는 내용이 커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분필 절차를 받기 전에는 한 필지 일부를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자, 이건 처분의 성격이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 줘야 되냐? 하나의 물건을 만들.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건 절차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용의물권은 권리 이전 받는 게 아니고 대상 토지나 건물 사용 수익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일부라 하더라도 용의물권 설정하는 건 가능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범위만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겁니다. 필지 일부를 소유권 이전한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거야.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면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한 필지 일부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분필 절차를 거친다는 결국 일부를 뭘로 만들어주냐? 한 필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3번 그 부분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아까 뭐 공작물인데 공작물 중에서도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과 벽 이렇게 돼요. 벽을 동그라미 쳐. 자, 여러분 이제 공법에 가면 건축법을 배우세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용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물은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되어 있으면 건축법에서 뭘로 보냐? 건축물을 본다는 이야기. 자, 근데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붕하고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 건축물로 봐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지붕하고 기둥으로 구성이 된 건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하고 뭐로 구성된 것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보냐. 지붕하고 벽으로. 그래서 건축법은 지붕하고 벽 또는 기둥입니다. 근데 이제 등기법은 지붕하고 벽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건축물은 외부하고 차단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만 건축물로 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붕하고 기둥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유소 건물. 자, 주유소 건물은 일단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주유소 건물은 벽이 없어요. 벽이 있으면 회전해가 못 나가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주유소 건물은 지붕하고 기둥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주유소 건물 이거는 건축물로 봐요. 근데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 건축물에는 이거는 외부하고 차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유소 캐노피다 이렇게 놓는데, 자, 이와 같은 이제 지붕하고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독립된 건축물은 지붕하고 뭘로 돼요? 벽. 그래서 외부하고 차단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만 등기할 수 있는, 즉 하나의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의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제일 밑에 그 내용입니다.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하고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외형상 그런데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 건물과 관련해서는 좀 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어디야? 168페이지에 그게 등기 대상이 물건하고 등기 대상이 아닌 물건 나와 있죠. 그 등기 대상이 아닌 물건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운데 공작물 있죠. 공작물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보면 주유소 캐노피 이렇게 돼 있죠. 주유소 캐노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주유소예요. 얘는 그냥 지붕하고 뭐만 있다니. 기둥만 되어 있고 벽은 없다니. 벽은. 자, 그래서 일단 등기 대상이 아닌 물건에서 나있는데 그게 뭐 나머지 이제 일반적이고 그게 이제 그러면 뭐 토지와 관련해서 정착물 나 있고 그다음에 어디야? 그 세 번째 가설 건축물하고 견본 주택 있죠. 가설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죠. 그다음에 견본 주택은 모델 하우스예요. 자, 걔네들은 원래 건물은 영구 사용이 목적이야. 근데 지금 그게 가설 건축물하고 견본 주택, 모델 하우스 같은 경우 외형은 여기 해당돼도 영구 사용이 아니고 임시 사용이죠. 임시 사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야. 원래 등기하는 건물은 영구 사용 목적으로 해서 건축이 된 것,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세 번째 가설 건축물하고 견본주택 나와있는데, 자, 그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게 공작물 나와 있습니다. 공작물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지붕 없는 공작물, 뭐 양어장, 뭐 치어장, 오개풀장 나와 있는데 걔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유소 캐노피, 그 다음 공작물로 등록된 해당 관광용 선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거죠. 일단 이동할
하는 게 아니고 뭐야? 고착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선박 이렇게 돼 있어요. 배란 이야기죠. 이걸 땅에다가 옮겨놨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이게 있느냐 이거. 고착성은 없다니. 그래서 그거는 건물이 아니라니. 용도는 뭐 호텔용으로 쓴다든지 그런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하나의 건물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량철골조가 알루미늄 샷이에요. 경량철골조가. 그래서 경량철골조니까 얘도 벽은 아니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일단 한 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그 한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 167페이지 아까 했던 거 가로 3번 1필지 한 필지 일부 소유권 이전할 수 있냐? 분필하기 전에는 뭐야?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토지는 그 부분이 중요한. 토지는. 그 다음에 지금 건물 나와 있죠. 건물은 얘가 몇 번 나왔어요? 주유소 캐노피 이게 건축할 수 있냐 없냐. 얘는 일단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이지만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알겠습니까? 몰라도 그냥 안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하면 또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피곤한 거예요. 자, 그래서 끝까지 하고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